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이 된 한미정이라고 합니다. 나이에 이렇게 긴 이야기를 털어놓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제 삶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 흔적을 누군가에게라도 들려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마음이 단단해지고 흔들림도 없어진다고 하지만 그건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 간절해지고 더 예민해지고 더 쉽게 흔들립니다. 왜냐면 잃어본 게 많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남편과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부부라기보다는 동거하는 두 사람에 더 가까웠습니다. 말없이 밥만 먹고 말없이 하루를 보내고 말없이 잠드는 일상. 그렇게 살아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나이 든 부부는 다 비슷하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일은 정말 작은 것 하나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더군요. 바로 시어머니 방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 그날 아침이 아직도 선명해요. 저는 늘 그렇듯 시어머니 아침 약을 챙겨드리려고 방문을 열었죠. 시어머니는 치매 초기라서 약을 챙겨드리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눈이 번쩍 떠질 만큼 강렬한 향수 냄새가 훅 들어왔어요. 제 향수도 아니고 시어머니께서 쓸 리도 없고 그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한 박자 느리게 뛰었어요. 마치 몸이 먼저 무언가 잘못됐다고 알려주는 것처럼 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누가 다녀가셨어요? 시어머니는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언니 또 왔다 갔지. 언니? 누구? 저는 웃어 넘기려고 했어요. 치매 환자분들은 종종 없는 사람을 만들어내며 이야기하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했어요. 왜냐면 시어머니 말투가 너무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실제로 어떤 여자가 여기 와서 이 방에서 무언가 하고 갔다고 말하는 사람처럼. 그날 이후 전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귀가 예민해졌습니다. 그 즈음부터 남편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신경 쓰지 않던 일들에 예민해지고 제 행동을 감시하듯 쳐다보는 일이 많아졌어요. 엄마 방은 내가 치울 테니까 당신은 거기 들어가지 마. 예전 같으면 무조건 제가 치웠을 방을 갑자기 남편이 먼저 들어가서 서둘러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틈으로 스치듯 또 그 향기가 나더군요. 며칠 전 맡았던 그 향수 냄새. 심장이 툭 하고 떨어지는 느낌. 말도 안 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설마? 하지만 전 곧 스스로를 꾸짖었어요. 나이가 드니까 쓸데없는 의심이 많아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며 억지로 마음을 눌렀죠. 그날 밤 잠이 이상하리만치 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시끄럽게 자는데 그 코 고는 소리가 진짜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서로 등을 돌리고 자는 게 너무 익숙해서 남편의 체온이 느껴지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그 뒤태 하나가 부담스럽고 무섭게 느껴졌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아는 게 무엇일까? 정말 이 사람을 나는 알고 살았던 걸까? 그렇게 뒤척이다가 문득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 언니 또 왔다 갔지. 그리고 그 언니가 뿌리고 다녔을 향수 냄새가 코끝에 다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부엌으로 가는데 남편 셔츠에서 분명히 같은 향기가 났습니다. 전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었어요. 남편은 고개도 안 돌리고 말했습니다. 왜? 뭐? 그 말투.
마치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라도 한 듯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남편의 셔츠를 오래 바라보기만 했어요. 남편은 바로 세탁기에 셔츠를 집어넣고 물이 가득 차기 전에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그때 진짜로 겁이 났습니다. 며칠 뒤 데이케어 센터 상담을 위해 방문한 날, 센터에서 일하는 한 남자가 제게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그는 60대 후반 정도로 부드러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밤에 잘 못 주무시는 얼굴이에요. 제가 놀라서 그를 바라보자 그는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런 얼굴이 있어요. 무언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의 얼굴. 순간 가슴 한쪽이 묘하게 파여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들어본 적 없는 말, 남편에게 받아본 적 없는 관심. 그 작은 한마디가 왜 이렇게 크게 느껴졌을까요?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힘들면 조금 기대셔도 됩니다. 그 말이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을 톡 건드렸습니다. 바람 앞 촛불처럼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제 부정할 수 없었어요. 내 결혼 생활은 이미 오래전에 끝나 있었고 그 빈틈을 누군가가 비집고 들어올 만큼 너무 크게 벌어져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빈틈을 남편이 먼저 채우고 있었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또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을 때 향수 냄새는 더 짙어지고 있었어요. 마치 어떤 여성이 이 방에서 오래 머물다 간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이 출근하기 전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눈앞에서 몸을 움직이고 있는 남편의 뒷모습이 낯설 만큼 어색했어요. 40년 동안 수없이 봐온 뒷모습인데도 오늘은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의 뒷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질감이 들었죠. 남편은 평소와 똑같이 밥 한 공기를 천천히 먹었고 식탁에 앉은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저 무심한 남편이라 생각했는데 오늘은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의도적으로 느껴졌어요. 뭔가를 감추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눈을 피한단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일어나려던 순간 바람이 살짝 스치며 그의 셔츠에서 또 그 향기가 났어요. 며칠 동안 제 머리를 떠나지 않은 그 냄새. 시어머니 방에서 맡았던 그 독특한 잔향. 남편은 제가 느낄 틈도 주지 않고 허둥지둥 셔츠 위에 점퍼를 걸쳤어요. 마치 냄새가 퍼지는 걸 막으려는 사람처럼.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남편의 뒷모습이 현관문 너머로 사라지기만 보고 있었어요. 문이 닫힌 순간 숨이 크게 빠져나갔죠. 그동안 애써 부정하던 의심이 머릿속에서 조용히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로 이 집에 어떤 여자가 드나드는 걸까요? 어머니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어떤 여자. 그날부터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냉장고에 갑자기 비싼 요구르트가 생긴 것, 침대 밑에서 발견된 낯선 머리카락 한 가닥, 남편의 휴대폰이 갑자기 비밀번호로 잠겨버린 것,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시어머니의 말투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요즘 자꾸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 언니 말이야. 어제도 왔다 갔어. 미정아, 너 모를 거야. 그 언니는 조용히 다니니까. 그 언니.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걸까요? 치매 초기라고 해도 어머니는 어떤 부분에서는 기묘할 만큼 정확했어요. 예전에 가족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아무도 기억 못할 때 혼자서만 똑같이 기억하고 계신 적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말이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며칠 뒤 남편이 늦는 날이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연락도 없었죠. 저는 시어머니 방을 치우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방 전체가 아주 은은했지만 확실하게 그 향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문틈에서 스며들 때와는 전혀 다른 농도였어요. 마치 누군가 바로 이 방 안에서 방금 전까지 있었던 듯한 기운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어요. 그 순간 바닥 가까이에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어요. 가까이 가서 줍는 순간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작은 화장품 샘플 파우치였어요. 여성용. 저는 평생 써본 적 없는 브랜드. 시어머니가 쓸 리 없는 것. 숨이 멎는 듯한 감각이었어요. 머릿속이 텅 비었다가 어떤 결론으로 빠르게 채워지는 느낌. 방 전체를 빠르게 둘러보는 제 눈에는 조금 전까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침대 모서리에 약하게 눌린 자국, 창문 쪽에 미세하게 어긋난 커튼, 시어머니 바지 위에 떨어진 짧은 머리카락 2가닥, 평소보다 크게 벌어진 창문 틈. 집안의 공기가 너무 다르게 느껴졌어요. 누군가가 이 집 안을, 저도 남편도 없는 사이에 자유롭게 드나든다는 생각이 소름처럼 온몸을 타고 올랐어요. 저는 파우치를 꼭 쥐고 있었어요. 불안과 분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모멸감 같은 것이 체온처럼 차올랐어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방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거기 있잖아. 그 언니 가방.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방을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가락을 정확하게 바로 제가 방금 파우치를 주운 위치로 다시 가리켰어요. 그 언니는 항상 거기 놓고 가더라. 너는 또 못 봤겠지. 항상 못 봐. 항상. 그 말투, 그 확신, 그 순간만큼은 어머니가 치매 환자로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손바닥 안에 있는 파우치를 바라봤어요. 지금 내 손에 있는 이 물건이 집안을 어지럽히는 그 언니의 유일한 흔적인 걸까?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파우치를 손에 꼭 쥔 채 주머니 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을 정리하는 척했죠. 남편은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 약 드셨지? 내일은 당신 들어오지 말고 내가 챙길게. 당신은 그냥 신경 쓰지 마. 당신은 신경 쓰지 마. 그 말이 더 이상 단순한 말로 들리지 않았어요. 무언가 감추고 싶은 사람이 쓰는 말투였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그리고 문틈으로 냄새를 맡듯 코를 살짝 스쳤습니다. 그 행동을 보는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남편은 방에 들어가기 전에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라도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 제발. 그 말이 너무 비정상적이어서 저는 대답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은 거의 밤새도록 시어머니 방에 있었어요. 문을 잠그고 불을 켜지 않은 채 아주 작은 불빛만 보였어요. 저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남편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걸 지켜봤어요. 그 그림자 속에서 어떤 냄새가 또 퍼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미약했지만 확실한 그 향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짙어졌어요. 마치 누군가 창문을 열고 향수를 공기 중에 흩뿌리는 것처럼 저는 그 순간 알 수 있었어요. 이 집에서 이상해진 건 시어머니도 아니고 낯선 여자도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달라진 건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이제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의 모든 소리와 냄새, 움직임 하나하나가 저를 긴장시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평소보다 더 일찍 나갔고 더 늦게 들어왔어요.
그는 시어머니 방 근처를 제게 절대 가까이 오지 말라는 듯 더 집요하게 감시했어요. 문득 깨달았어요. 남편은 요즘 시어머니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숨기고 지키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여자가 집에 드나든다고만 의심했는데 그 수준이 아닌 것 같은 공기가 흐르고 있었죠. 그날은 오후 1시쯤이었어요. 혼자 집안 청소를 하다가 시어머니 방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낮고 젖은 숨 같은 소리. 마치 누군가 방 안에서 울음을 참는 듯한 소리.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릴 만큼 놀랐어요. 귀를 바짝 붙여보니 시어머니 목소리도 남편 목소리도 아닌 어떤 낯선 여자의 호흡처럼 느껴졌어요. 제 온몸에 솜털이 곤두섰죠. 저는 문고리를 잡았다가 손을 덜컥 떼버렸어요. 그 소리를 확인할 용기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정말 누군가가 그 방 안에 있다면 마주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 순간 문 너머에서 아주 약하게 문고리가 탁 하고 움직였어요. 누군가 안에서 잡아당긴 듯한 소리. 저는 숨을 멈추고 뒷걸음질 쳤어요. 그리고 조용히 방에서 멀어졌습니다. 마치 제 발걸음 소리가 들려서 안에 무언가가 나오기라도 할까봐 발끝으로 살금살금 내뺐어요. 부엌에 다다랐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지금 뭐해? 어디야? 엄마 방 들어갔어? 남편의 말투는 마치 제가 무슨 금지된 행동이라도 할까봐 초조하고 공격적이었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청소하고 있었어. 시어머니 방엔 안 갔어. 그러자 남편의 답장이 바로 왔어요. 절대 들어가지 마. 엄마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 저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확신이 더 커졌어요. 이건 단순히 시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남편이 숨기는 누군가 때문이라는 걸.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집안 분위기는 더 이상해졌어요. 시어머니 방에서 또 그 향기가 퍼져 나왔어요. 한층 더 짙고 더 강렬하게 마치 누가 방금 뿌린 듯한 향. 남편은 식탁에서도 저를 거의 보지 않았고 말도 짧았어요. 저는 일부러 담담하게 물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니 방에 누가 오셨어?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니, 향기가 좀 짙어서.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딱 굳어졌어요. 향기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그런 거 없어. 내가 예민한 거야. 괜히 이상한 상상하지 말고. 남편이 이렇게까지 날카롭게 반응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숨기고 싶어 몸부림치는 사람처럼 불안이 복부 깊숙하게 숨겨져 있었죠. 그날 밤 남편은 시어머니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니 문틈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문손잡이를 만지려는 순간 저를 흘끗 돌아봤습니다. 그 표정은 말하고 있었어요. 너는 절대 이 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면 안 된다. 늦은 밤 남편이 모두 잠든 줄 알고 시어머니 방에서 몰래 나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불을 끄고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지만 눈은 뜨고 있었죠. 발걸음 소리는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정말 몰래 나온 사람의 발소리처럼. 그리고 그 발소리가 거실을 지나 현관 쪽으로 멈췄어요. 저는 숨까지 멈췄어요. 혹시 남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때 천천히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철컥. 그리고 아주 미약한 숨소리. 남편 것도 시어머니 것도 아닌 낯선 여성의 숨 같은.
저는 온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현관문이 닫힌 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새벽 3시 남편이 방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침대로 와서 누웠어요. 하지만 그에게서 나는 향기, 그 수상한 향기가 오늘따라 더 진하게 풍겼어요. 저는 남편에게 등을 돌린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근데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남편이 제 불안까지 느낄 것 같았어요. 그때 남편이 아주 낮게 말했어요. 선아야, 제발 괜히 열어보지 마. 괜히 알고 싶어 하지 마. 저는 숨도 쉬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남편의 그 말은 분명히 경고였어요. 그리고 그 경고는 저를 더 공포 속으로 끌어당겼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전날보다 훨씬 멀쩡한 얼굴로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또 왔더라. 어제 내가 자는 사이에 그 언니가 또 왔더라. 저는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어머니, 그 언니가 누구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천천히 아주 또박또박 말했어요. 내 남편이 숨겨놓은 사람이지. 너는 왜 몰라? 맨날 오는데.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냥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의 말이 치매 때문이든 진짜 사실이든 이제는 상관없었어요. 확실한 건 시어머니 방 안의 그 방 공기가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에서 누가 나오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존재가 드나드는지 저만 모른다는 게 더 무섭고 억울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남편이 잠들면 시어머니 방문을 열어보겠다고. 남편이 숨기려는 그 모든 것을 제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잠든 새벽 2시, 집안은 너무 조용해서 마치 숨을 쉬는 것조차 누군가 들을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불 꺼진 집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방문, 그 문이 평범한 집의 문이 아니라 또 하나의 세계로 통하는 문처럼 보였어요. 남편이 그토록 닫아두려는 문, 시어머니가 말하던 언니가 드나든다는 문, 낮 동안 들렸던 그 낯선 호흡이 묻어있던 문. 이제 그 문만 열면 모든 게 밝혀질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문을 열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손바닥에 식은 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방 안에서 아주 천천히 바닥 긁는 소리가 났어요. 슥슥. 정말 사람이 바닥을 기는 소리처럼. 저는 온몸이 굳었어요. 그 소리는 분명 시어머니의 발걸음도 남편의 움직임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해서 그런 소리를 낼 수 없었고 남편은 분명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이 있는 안방 쪽을 바라봤어요. 문틈 아래로 불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남편이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불빛이 어느 순간 꺼졌어요. 저는 숨을 삼켰어요. 남편이 방에서 나와 여기에 있는지 확인하러 나오는 건 아닐까? 저를 감시하러 나오는 건 아닐까? 그 순간 안방 문고리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저는 소리를 죽였어요. 심장 소리도 들릴까봐.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어떤 존재가 안쪽에서 움직이다가 다시 침대로 돌아간 듯 발걸음 소리만 작게 들렸죠. 그제야
밤의 공기에서 긴장감이 조금 풀렸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방 앞으로 다가갔어요. 문 앞에 서는 순간 문틈 사이로 겨우 느껴질 만큼의 따뜻한 바람이 스쳤어요. 마치 안에서 누군가가 제 얼굴 가까이 숨을 부는 것처럼 저는 무릎이 꺾일 뻔했어요. 그때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은 속삭임.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두세 명이 함께 있는 곳에서 누군가에게 조용히 말하듯 한 목소리. 아가, 여기 있니? 왜 자꾸 숨어? 저는 등골이 오싹하게 식어버렸어요. 아가는 누구인가? 어떤 아인데? 왜 시어머니는 그 아이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저는 문에 바짝 귀를 대고 안쪽 소리에 집중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말이 이어졌어요. 아가, 엄마 왔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다 지켜줄게. 저 여자도 못 오게 할게. 저 여자. 그 말은 명확했어요. 시어머니는 누군가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저 여자인 저를 분명히 경계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문을 열면 안에는 시어머니와 남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키는 누군가도 있다는 걸. 저는 숨이 가쁘고 손이 떨려서 문고리를 잡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문 안쪽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 여기 있어. 나가지 말라고 해서 계속 여기 있었어. 제가 처음 듣는 목소리. 젊지도 않고 늙은 사람도 아닌 애매하고 낮고 어딘지 모르게 흐느끼는 목소리. 저는 공포에 질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방 안쪽에서 누군가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딸깍, 딸깍. 저는 숨을 거의 멈추고 뒷걸음질 쳤어요. 문은 반쯤 열릴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움직였어요. 안쪽 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고 그 빛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였어요. 그림자 윤곽은 분명 서 있는 사람. 그런데 너무 길고 등뼈가 굽은 형체였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아야, 거기서 뭐해? 저는 화들짝 뒤돌아봤어요. 남편이 거실에 나와 있었어요. 얼굴은 분명 방에서 막 나온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놀란 기색보다 저를 들겼다는 불쾌함이 더 컸어요. 남편이 급하게 다가와 시어머니 방문을 닫아버렸어요. 문 안쪽에서 낯선 목소리는 곧장 멈췄어요. 남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들어가자.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안에서 누가 내 목소리를. 남편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그만해. 듣지도 보지도 마. 너는 지금 아주 위험한 짓을 하고 있어. 그 말은 경고였어요. 위협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말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밀려 안방으로 들어갔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문틈 사이에서 들었던 낯선 여자의 목소리로 가득했어요. 나 여기 있어. 나가지 말라고 해서 계속 여기 있었어. 그 목소리는 절대 상상도 환청도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남편이 말린다면 더더욱 저는 그 문을 열어서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남편이 숨겨놓은 사람, 시어머니가 지켜주는 사람, 밤마다 드나드는 그 언니, 그 존재의 실체를 제가 직접 보겠다고. 그리고 그 선택이 이상하게도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드는 시작이 되었어요. 남편의 고백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람이 스치는 느낌조차 마치 누군가의 손끝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드디어 그 존재가 저에게 모습을 드러냈어요. 남편은 저에게 오늘 밤은 무조건 내 옆에 있으라고 했어요. 문 밖으로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말라고. 혹시라도 그 언니가 너를 찾아오면 절대 눈 마주치지 말라고. 하지만 남편은 몰랐어요. 그 언니는 이미 내 이름을 알고 있었고, 내 숨소리까지 따라하고 있었고, 내 발자국 소리와 내가 문틈을 볼 때의 눈빛까지 지난 며칠 동안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는 걸. 밤이 깊어갈수록 복도에서 낮고 끈적한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 남편이 제 손을 움켜쥐며 말했어요. 지금 나가면 안 돼. 저건 너를 기다리는 소리야. 저는 떨려오는 다리를 손으로 붙잡았어요. 문틈으로 보이는 거실은 불이 꺼져 있었는데 조용히, 아주 조용히 누군가가 바닥을 기어가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슥, 슥, 슥. 마치 무릎이 없는 사람처럼 엉덩이를 끌고 기어오는 소리. 저는 숨을 마시지도 못했어요. 심장이 너무 커서 남편이 들을까봐. 남편이 저를 감싸며 속삭였어요. 이제 시작됐어. 오늘 밤은 절대 나가면 안 돼.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안방문 아래 틈 사이로 어두운 그림자가 지나갔어요. 문 앞에 와 있었어요. 그 존재가 우리 문 바로 앞에. 남편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절대 움직이지 마. 절대 소리 내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몸이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떨림이 너무 심해서 이불까지 흔들릴 정도였어요. 그리고 문 아래 틈에서 낯선 손이 보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손이라고 하기엔 너무 길었고, 손가락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늘고 휘어져 있었고, 사람의 손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 손이 문틈을 톡톡 두드렸어요. 톡. 그리고 그 손이 천천히 문틈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슥. 저는 숨을 몰아쉬며 남편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남편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문틈 너머에서 그 존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아야, 나 여기 있어. 왜 문 안 열어줘? 목소리는 분명 여자였지만 사람 목소리와는 달랐어요. 마치 어린아이와 늙은 여자가 동시에 말하는 것 같은 이상한 울림이 섞여 있었어요. 남편이 떨리는 소리로 말했어요. 대답하지 마. 절대로 대답하면 안 돼. 그 언니는 대답하는 사람을 따라가. 저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고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달칵, 달칵달칵, 달칵달칵달칵. 문이 열리려고 했어요. 안쪽에서 잠궜지만 그 존재가 밖에서 문고리를 잡고 당기고 있었어요. 남편이 재빨리 문을 잡으며 말했어요.
선아야, 이불 뒤집었어. 지금 바로. 저는 재빠르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온몸을 웅크렸어요. 남편은 문을 밀어붙이며 힘겨운 숨소리를 냈어요. 그 존재는 여전히 문고리를 흔들며 속삭였어요. 선아야, 왜 숨어? 나 보고 싶다며.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가 말한 적 없는 말을 그 존재가 알고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을 훤히 들여다본 것처럼 남편이 이를 악물며 문을 밀었어요. 저리 가. 오늘은 안 돼. 너 여기서 나와선 안 돼. 그 순간 문 너머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만해. 그만 나오라 했지. 선아는 아직 아니야. 저는 소름이 온몸을 덮어버렸어요. 시어머니가 그 존재와 대화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 존재가 언제부터 집 안을 돌아다녔는지, 어떻게 문까지 왔는지, 왜 나를 찾는지, 이제는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단지 이 문이 열리지 않기만을 바랄 뿐. 문고리 흔들림이 멈추고 바닥을 끌고 가는 소리가 다시 복도 끝으로 멀어졌어요. 슥, 슥, 슥. 그리고 저 멀리 시어머니 방문이 끼익 하고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과 저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숨결이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주 작게 말했어요. 선아야, 이제 시간이 없어. 엄마가 더 약해지면 그 언니는 너한테 더 가까이 올 거야.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엔 처음 보는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내일 그 방을 열어야 해. 너랑 나 둘이서. 저는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드디어 그 방 안에 정체를 확인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침이 밝았는데도 집 안은 어둠이 그대로 남아있는 듯 했어요. 햇빛이 창을 뚫고 들어오는데도 그 따스함이 방 안까지 닿지 않았어요. 마치 공기 자체가 밤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무겁고 끈적하게 눌어붙어 있었어요. 남편은 말없이 식탁 앞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밤새 단 한 번도 편히 잠들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저 역시 잠을 잔 건지 기절한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였고 심장은 밤보다 더 큰 소리로 뛰고 있었어요.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엄마 방을 열 거야. 지금 열지 않으면 더 늦어. 저는 그 말에 숨이 막혀왔어요. 시어머니의 방. 그 문. 어젯밤 그 언니가 드나들던 유일한 공간.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어떤 존재가 숨어 있었는지,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쥐었어요. 그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우리 둘의 생과 살을 가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말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이 방 열어도 되는 건가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 속엔 확신보다 두려움이 더 짙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시어머니의 방문이 스스로 삐걱하고 아주 조금 열렸어요. 저절로 열린 문.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어요. 찬 기운이 훅 끼쳐왔고 문틈 안에서 마치 누군가가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위스퍼드 했어요. 지금 들어가.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해. 저 문이 완전히 열리기 전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틈 사이로
아주 긴 손가락 같은 무언가가 천천히 튀어나왔어요. 저는 비명을 삼키며 뒤로 물러났고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섰어요. 그 손가락 같은 것은 바닥을 더듬다가 우리를 향해 방향을 틀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이미 우리가 올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남편이 용기를 쥐어짜며 말했어요. 지금 아니면 안 돼. 저건 엄마가 붙잡고 있는 거야. 엄마가 버리지 못한 것. 엄마가 죄책감으로 키워온 것.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 언니가 정확히 뭐예요? 왜 나를 찾는 거예요? 왜 시어머니는 그 존재를 자기 방에 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내 여동생. 엄마가 평생 감추고 싶어 했던 존재. 내가 9살 때 사라졌던 아이. 저는 숨이 멎었어요. 여동생. 죽었다고만 들었던 아이. 사진조차 보여주지 않았던 그 아이. 남편은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여동생을 지키지 못했어. 사고인지 병인지 아무도 몰라. 근데 엄마는 평생 그 아이가 죽지 않았다고 말했어. 이 집 어딘가에 아직 있다고. 내 곁에 있다고. 엄마는 그 아이의 영혼을 이 집에 붙잡아 두려고 한 거야. 저는 온몸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그 언니는 죽은 여동생의 그림자였어요. 시어머니가 만든 죄책감의 형체. 그 죄가 만들어낸 어둡고 왜곡된 생명. 남편이 문으로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 존재는 문을 완전히 열어젖히기 직전이었어요. 문에 달린 나무판이 비명을 지르듯 끼익 하고 울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끝내야 해. 엄마도 우리가 괜찮아지길 바랄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존재가 나를 노리는 이유는 그 여동생 때문인가요? 내가 대체 뭘 한 거예요? 남편이 제 손을 세게 잡았어요. 선아야, 그 언니는 자기 자리를 잃기 싫은 거야. 엄마와 나 사이에 다시 누군가 들어오는 걸 견딜 수 없는 거야. 너는 그 언니가 빼앗고 싶은 자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문 안쪽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아야, 이제 너도 우리 가족이잖아. 여기 들어와. 그 목소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와 아이가 웃는 소리가 겹쳐져 있었어요. 사람이 낼 수 없는 소리. 이 세상 어딘가에서 찢겨 들어온 소리. 남편이 제 손을 끌며 말했어요. 들어가자. 이제 끝장을 봐야 해.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그 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어요. 방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춥고 고요했고 빛이 흐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방에 들어선 순간 그 존재가 우리 뒤에서 문을 꽝 하고 닫았어요. 방 안에 우리는 단둘이 아니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린 순간 방 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어려울 만큼 차갑고 눌어붙은 냄새가 코끝을 파고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방이라고 하기엔 너무 낯선 냄새, 너무 오래된 냄새, 그리고 너무 살아있는 무언가의 냄새였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은 채 속삭였어요. 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가. 이 방은 빛을 싫어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벽지 아래에서 살이 문드러지는 듯한 부드럽고 축축한 소리가 났어요. 쓸려가는 소리, 기어오는 소리. 저는 본능적으로 남편 뒤로 숨었어요. 그러나 그 소리는
우리를 향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건 엄마가 버리지 못한 죄야. 엄마가 만든 그림자야. 그때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누군가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처음엔 시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 얼굴은 시어머니보다 훨씬 젊었고 피부가 끈적하게 젖어 있었고 웃고 있는데 웃음이 입만 웃고 있었어요. 눈은 웃지 않았어요. 눈동자 없는 검은 구멍 같았어요. 그리고 그 얼굴이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선아야, 너 왔구나. 이제 자리 바꿀 시간이야. 그 목소리, 분명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보다 훨씬 높고 더 길고 목 안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였어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그만해. 그만 나와. 엄마를 더 괴롭히지 마. 그러자 형체가 남편 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어요. 넌 내 자리를 뺏었어. 나는 엄마의 첫 번째야. 넌 두 번째야. 남편이 얼굴을 일그러뜨렸어요. 선아야, 저건 내 여동생이야. 엄마가 평생 죄책감으로 붙잡아둔 그림자야. 죽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해서 이 집에 묶어둔 거야. 그 말과 동시에 형체가 기이하게 웃었어요. 죽은 건 몸뿐이야. 마음은 여기 있어. 언제나 엄마 곁에 있어. 그리고 이제 내 자리까지 내가 가질 거야. 그 형체의 팔이 비정상적으로 길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팔이 바닥을 끌고 천천히 정확히 제 발목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비명을 삼키며 뒤로 물러났지만 방 안은 너무 좁았고 어디로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남편이 제 앞에 서서 형체를 막아섰어요. 그만해. 엄마는 우리가 평범하게 살기를 원해. 너 같은 괴물이 엄마를 잡아먹고 있어. 형체가 몸을 흔들며 웃었어요. 엄마가 먼저 날 잡았어. 엄마가 먼저 원했어. 나를 잊지 말라고. 나를 버리지 말라고. 그 말에 남편의 표정이 무너졌어요. 그때 방 구석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났어요. 덜컥, 덜컥, 덜컥.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울고 있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내 잘못이야. 내가 지켜줬어야 했어. 내가 그 아이를. 그제야 저는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건 사라진 딸이 아니라 죄책감 그 자체였다는 걸. 그 죄책감은 형태를 갖고 이 집에서 살아 움직였다는 걸. 형체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선아야, 내 손 내게 줘. 내가 들어오면 엄마는 이제 외롭지 않아. 그 순간 남편이 형체에게 달려들었어요. 정말로 몸을 던졌어요. 팔을 휘둘렀고 형체의 몸이 방 한가운데로 휙 돌아갔어요. 형체는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길고 비명 같은 소리,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 남편이 제 쪽으로 소리쳤어요. 선아야, 지금 밖으로 나가. 문 열고 나가. 문 밖에서는 절대 접근 못해. 저는 문 쪽으로 달리려 했어요. 하지만 형체가 갑자기 제 발목을 잡았어요. 얼음처럼 차갑고 질척한 손. 선아야, 너는 여기 있어야 해.
엄마가 너를 선택했어. 그 목소리는 아이의 목소리와 노인의 목소리와 남편의 목소리가 동시에 겹쳐져 있었어요. 저는 온 힘을 다해 발을 빼려고 했어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저 차갑고 어두운 곳으로 끌려가는 느낌. 남편이 절 부르며 손을 뻗었어요. 선아야, 눈 감지 마. 절대 눈 감지 마. 그 순간 제가 발을 빼는데 성공했고 문까지 달려가 손잡이를 잡았어요. 문을 열려는 순간 형체가 비명을 지르며 말했어요. 가지마. 엄마도 나도 너를 원해. 그리고 문이 단단히 잠겨버렸어요. 남편이 절 보며 외쳤어요. 선아야, 문을 2번 돌려. 2번이야. 엄마가 항상 2번 잠갔어. 2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손잡이를 돌렸어요. 1번. 그리고 2번째. 딸깍.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현실과 어둠의 경계가 순간 무너졌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온몸이 휘청거리며 바깥 복도에 넘어졌어요. 차가운 바닥에 손바닥이 닿았는데 그 순간 뒤에서 형체가 씩하고 달려드는 기운이 느껴졌어요. 말도 할 수 없는 끈적한 기운, 살아있는 기운, 제 등 뒤까지 와서 붙잡을 듯한 기운. 문은 열렸는데 그 방 안의 어둠은 여전히 제 발목을 더듬듯 흔들리고 있었어요. 문틈 사이로 형체의 손가락이 쑥 빠져나오려는 것을 보고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문을 힘껏 잡아당겼어요. 쿵. 문이 닫히자 형체가 문 안쪽에서 미친 듯이 긁어대기 시작했어요. 손톱이 아니라 뼈로 긁는 소리, 살이 긁히는 듯한 소리. 저는 울부짖으며 문손잡이를 잡고 버텼어요. 남편이 뒤에서 다급하게 말했어요. 움직이지 마. 지금이 가장 위험해. 저 문이 열리면 너도 엄마도 다 끝이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형체가 멈췄어요. 조용해졌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그때였어요. 뒤쪽 복도 끝에서 시어머니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턱을 떨어뜨릴 듯한 겁에 질린 얼굴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사람처럼 차분하고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문 열어라. 그 아이 혼자 두면 안 된다. 남편이 외쳤어요. 엄마, 안 돼요. 지금 열면 엄마도 끌려가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쳐다보며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끌려가는 게 아니란다. 나는 원래 거기 있어야 했다. 저는 숨이 멎어버린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선아야, 미안하다. 너에게 말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았구나. 너는 내 자리를 대신할 희생양이 아니야. 절대로 아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문 안쪽에서 형체가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엄마, 놔두고 가지마. 엄마, 엄마. 형체의 목소리는 아이 같기도 하고 노인 같기도 하고 그냥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문 위에 손을 얹었어요. 이 문은 내가 처음 만든 문이다. 내가 열어야 끝난다. 남편이 울먹이며 붙잡았어요. 엄마, 제발. 그 방에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와요. 그거 알잖아요.
시어머니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나는 너를 사랑했다. 너를 지키려다. 또 한 아이를 버렸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문 안쪽의 형체가 절규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가지마. 나랑 같이 있어. 엄마, 엄마야. 시어머니가 제게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선아야, 내가 들여온 따뜻한 기운 덕분에 이제야 끝낼 용기가 생겼구나. 정말 고맙다. 그리고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남편이 저를 향해 외쳤어요. 선아야, 뒤로 물러서. 절대 보지 마. 저는 복도 끝까지 도망치듯 물러서며 손으로 귀를 막았어요. 그런데도 들렸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 어둠이 휙 터져 나오는 소리, 형체가 달려드는 소리, 그리고 단 한 번 시어머니가 지른 짧고 깊은 신음 같은 소리. 그 뒤는 완전한 침묵. 남편이 문 쪽으로 걸어가 멍한 눈으로 서 있었어요. 저는 가까이 가서 물었어요. 여보, 시어머니, 괜찮아.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원래 자리로 돌아간 거야. 이 집이 그렇게 만들었어. 그 순간 문이 스르르 닫혔어요. 누가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그 방은 스스로 제 주인을 찾아 문을 닫는 것처럼 보였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선아야, 우린 오늘부터 이 집 떠나야 해. 여기 있으면 너도 잡힌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그 방 이제 비어 있는 거지?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 문 안쪽에서 아주 작게, 정말 작게, 마치 숨이 남은 듯한 아기 울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응, 비지 않았어. 그 말에 제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붙잡고 말했어요. 선아야, 이제부터 우리 둘이 엄마 대신 저 죄를 짊어져야 해. 방 안에서 문틈까지 스르륵 그림자가 올라왔어요. 이번엔 저를 향해 느리게 손을 흔들었어요. 선아야, 다음은 내 차례야.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나 세 사람 중 진짜 잘못된 사람은 누구였을까? 문이 닫힌 뒤 집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마치 방금까지의 혼란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처럼 숨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거의 무너진 얼굴로 벽에 기대어 있었고 저는 온몸이 떨려 말을 할 수조차 없었어요. 여보, 시어머니는? 남편은 짧게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이상했어요. 슬픔이 아니라 마치 납득하는 표정. 기억을 되찾은 사람처럼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엄마는 원래 그 방에서 나오면 안 됐어. 그동안 잠깐 바람을 쐬러 나온 것뿐이야.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지금 방 안에 있는 건 뭐야? 당신 어머니가. 남편은 제 말을 끊었어요. 선아야, 그거 엄마가 아니야. 저는 숨이 멎었어요. 그럼 뭐야? 남편은 제 손을 잡아 끌며 거울 앞으로 저를 세웠어요.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어요. 선아야, 너도 알고 있었잖아.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누구의 목소리를 들은 건지.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분명히 제 얼굴인데 그 뒤에 다른 무표정한 얼굴 하나가 겹쳐 보였어요. 낯설고 오래된 얼굴.
마치 나와 닮은 또 다른 여자. 그때 방 안에서 분명히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아야, 왜 나를 두고 가? 너도 여기서 살았잖아. 그 목소리는 시어머니의 음성과 전혀 달랐어요. 가까운 듯, 아득한 듯, 마치 제 안에서 울리는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이 흐느끼듯 속삭였어요. 선아야, 너 기억 못해? 내가 이 집에서 살던 시절을 잊은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처음 온 거야. 당신 어머니 처음 뵌 날도. 그때 남편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어요. 선아야, 엄마는 너를 처음 본 게 아니라 너를 다시 본 거였어.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머리가 짓눌리는 듯한 통증, 멀어지는 의식, 그리고 방 안에서 점점 더 또렷해지는 목소리. 선아야, 내 자리로 돌아와.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저는 복도로 뒷걸음질 쳤고 남편이 가까이 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떠나면 나 혼자 남아. 그 애가 또 날 데려가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부탁이야. 제발 이번엔 내가 그 방에 들어가줘. 그 말이 끝난 순간 방문이 스스로 열렸어요. 까만 어둠 속에서 흰 손 하나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를 향해 올라오며 손짓했어요. 남편은 울며 말했어요. 선아야, 이번에는 내 차례야. 이 집은 너를 기다려왔어. 그때 어둠 속에서 나온 얼굴이 빛에 드러났어요. 그 얼굴은 저와 똑같았어요. 표정만 없는 제 또 다른 얼굴. 그것이 저를 향해 미소를 그리며 말했어요. 어서 와. 내 집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